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며칠 전에 구매 대행 연락을 주셨던 분께 연락을 받고 희망하신 내용에 적합한 차량이라 판단이 되어서 진행을 하게 된 BMW 530i 럭셔리 차량이었습니다. 구매 대행 연락을 주셨던 분은 현재 일본에 계신 상황이고, 일본에서 장기 출장 중이셨는데 이제 곧 복귀를 하는 상황이셨고, 복귀를 하면서 운행하실 차량을 찾으신다는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희망하신 내용에 적합한 BMW 5 시리즈 차량을 찾아드리게 되었는데, 희망하신 내용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이 차량이 2019년 5월달에 출고가 된 차량이었고, 현재 주행거리는 약 26,000km가 주행된 차량이었습니다. 5 시리즈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차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차량에 속하는 차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세대인 F바디에서부터 인기가 급격히 많아졌던 차량이었었고, G바디로 풀체인지가 되면서 더 인기가 많아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차량입니다. 1세대가 1972년에 출시가 되었던 차량이었으니까 현재는 7세대인 G바디로 출시가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크기를 비교하면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 차량의 크기가 그랜저보단 조금 더 크고 G80보다는 조금 더 작은 그런 사이즈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의 서류 내용은 용도 이력이 없는 소유주는 2번이 변경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내차 피해 한 건에 대략 88만원인 소액인 건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1인 소유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번에 차량을 구입해 주신 분께서는 소유자가 2번 바뀐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소유자가 2번 바뀐 것은 당연히 고지를 해드리고 구매 대행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상태에서는 확실히 연식이 짧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외관 상태는 굉장히 깨끗한 편에 속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신차 출고 금액이 7천만원이 조금 넘었던 차량답게 옵션들도 굉장히 많은 차량인데, 우선 풀 LED 헤드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했었지만 이 반자율 주행 옵션이 5 시리즈는 기본형에도 전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범퍼 아래쪽에 보시면 이 반자율 주행에 대한 센서도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량을 가지고 와서 휠에 상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상처는 복원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고가의 차량들을 구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더 깨끗한 상태에서 차량을 받아보시길 희망하시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출고 작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출고 작업으로 휠을 한 짝을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의 마모 상태도 충분히 더 10,000km 정도는 주행을 하시고 교체를 하셔도 될 정도의 상태였기 때문에 타이어는 딱히 교체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썬팅도 전면에서 측면 후면까지 전부 다 시공이 되어 있었는데, 뭐 특별히 재시공을 해야 된다거나 그러할 내용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출고 작업을 더 진행하게 되었는데, 지금 조수석 사이드 스텝 쪽을 보시면 이 하단 쪽에 점검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을 때 도색은 되어 있었는데 아마 저렴한 도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정 부분이 무광처럼 보이는, 색이 달라 보이는 도색면이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차량을 가지고 와서 출고 작업으로 재도색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처음에 보였던 것처럼 색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깨끗하게 복원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트렁크 주유구 쪽에도 보호 필름이 시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트렁크 쪽에도 보호 필름이 시공이 추가로 되어 있었고요. 이 BMW 5 시리즈의 차량 제원이 4기통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 최대 출력이 252마력인 차량입니다. 엔진 커버를 벗겨보면 엔진룸 커버 안쪽에도 방음 처리가 잘 되어 있는 마감재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안쪽을 살펴보게 되면 문제되는 사항들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뭐 오일이 누유된다거나 사고 흔적들이나 그러한 내역들도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열의 문을 열어보게 되면 실내의 사이즈는 이 정도의 사이즈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랜저보다 크기는 조금 더 큰 사이즈인데 아무래도 후륜구동 방식의 차량이기 때문에 뒷좌석의 여유 공간은 그랜저보다는 조금 더 좁은 사이즈인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와서 실내 클리닝까지 해놨기 때문에 현재 실내 상태도 굉장히 깨끗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의 바닥면을 보게 되면 클리닝을 하게 되면 시트만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바닥면에서 천장까지 클리닝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실내 상태도 굉장히 깨끗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이런 레일 쪽 안쪽을 보시게 되면
이물질들이 많이 붙어 있곤 하지만 그러한 이물질도 없게끔 깨끗하게 클리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트렁크 안쪽을 보게 되면 이 2열 시트를 폴딩하는 레버가 양쪽에 구비가 되어 있는데, 이 레버를 당겨주면 2열 시트를 폴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열 시트 폴딩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물건들도 적재할 수 있는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파 가죽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죽의 촉감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옵션들도 전동 시트는 당연히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으면서 여러가지 방향으로 시트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체형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에 탑승을 했을 때 이런 디자인인 차량입니다. 그리고 키는 디지털 키가 지원이 되고 있고, 디지털 키 플러스 스마트 키까지 두 개의 키가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였습니다. 한번 시동을 걸어 보게 되면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가 대략 26,000km 정도가 주행이 된 상태이고요. 확실히 가솔린이기 때문에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은 조용한 편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옵션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530i 럭셔리 플러스는 통풍 시트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터치가 지원이 됩니다. 전 세대에서는 내비게이션 터치가 지원되지 않고 이 아이드라이브를 이용해서만, 조그 셔틀을 이용해서만 작동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차량들은 터치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터치의 반응 속도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BMW는 반자율 주행 옵션이 모든 등급에 기본으로 장착이 된다고 했었는데, 이 차량은 제가 직접 배달까지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따 배달을 해드리는 길에 이 반자율 주행 옵션도 사용을 해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매뉴얼들도 보관 중인 상태였었고요. 수입차들은 이런 매뉴얼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곤 합니다. 그리고 차량에 미러링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지금 보면 미러링을 시켜 놓은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을 내비게이션에도 그대로 연동을 시킬 수가 있는 미러링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을 촬영해 보게 되었고, 이제 이 차량은 청주로 배달을 직접 해드려야 됩니다. 가족분들이 집에 계신다 하셔서 배달을 해드리고 인계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배달을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을 마치고 지금 배달지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차량을 배달해 드릴 곳은 충북 청주이고요. 대전에서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가급적이면 가까운 거리에 계시면 웬만하면 제가 직접 배달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을 주로 주행하실 분이 그 와이프분께서 주행을 하실 예정이라 하셔서 꼭 제가 방문해 주셔서 설명을 드리는 것을 좀 희망을 해 주셨는데, 그 희망하신 내용에 맞춰서 제가 직접 방문 드려서 설명을 드리고 인계를 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차량 점검을 하면서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은 진단기를 이용해서 고장 코드가 있는지 체크를 해봤는데, 현재 고장 코드가 전혀 없는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운전을 해보고 하부 상태까지 확인을 해보게 되었는데, 현재 하부 상태에서도 오일들이 누유되거나 부식이 심해져 있거나 사고 흔적도 없는 깨끗한 하부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자율 주행 옵션을 사용해서 주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핸들을 잡지 않아도 알아서 차선 유지를 해주는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인식률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보조 역할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반자율 주행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고 보조의 개념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고속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일수록 이런 반자율 주행 옵션은 굉장히 유용한 옵션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코너 구간인데 차선 유지 기능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안전하게 배달 주소까지 이동을 해서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다 보니까 전 차주분이 주행한 누적 연비 기록이 있었는데, 현재 이 차량의 평균 연비가 10.8km의 연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좀 시내 주행에서 주행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연비 자체도 생각보다 괜찮은 연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고속 주행만 하게 되면 연비 효율이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시내 주행에서 이 정도의 연비면 굉장히 좋은 연비라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면 처음에 원래 제가 점검했을 때 이쪽에 사진 보셨죠? 사진 잘 안 봤어요. 아, 그래요? 이쪽에 색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쪽에. 그래서 이걸 제도색을 지금 진행을 하게 돼서 지금은 깨끗해졌고, 원래 휠도 한 짝에 상처가 있었는데 그것도 복원을 해둔 상태고요. 이게 뭐냐면 그 보호 필름, 생활 그 보호 필름이라고 해서
여기에 네. 스펀지 같은 거 많이 붙이고 다녔잖아요. 어.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가장자리 부분에 이 보호 필름이 있으니까 그 생활 기스 방지하는 용도라 보시면 될 것 그래요? 같아요. 근데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이 도어 쪽이랑 문 네 짝에 그리고 손톱 여기 닿으면 여기 상처가 나잖아요. 네, 맞아요. 이 부분 이게 기본인데 추가로 이제 주유할 때 그리고 네네네. 트렁크에 보시면 트렁크 열고 닫을 때 여기에도 이렇게 추가로 지금 필름이 시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불이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서 브레이크 밟고 계세요. 네. 이제 후진 넣을 거니까 네. 한 번 더 위로 올리면 이제 후진 기어, 그러면 후방 카메라가 나오면서 센서까지 같이 나오죠. 그럼 다시 내리면은 한 번 내리면 중립, 다시 한 번 내리면 이제 드라이브. 옆에는 지금 수동 모드인데 이건 수동 모드, 이건 사용하실 일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전방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벽 앞에 이제 센서에 지금은 없지만 신호 정차 중에 차가 있으면 계속 경보음이 울릴 거잖아요. 그럼 그걸 선택으로 전방 센서는 켜고 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끈 상태, 이건 켠 상태. 네, 이렇게 해서 무사히 구매 대행을 진행한 BMW 차량의 배달까지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설명도 드리고 인계까지 완료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복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 분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었던 과정이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